안녕하세요. 오늘 헤드라인 섹터별 브리핑 시작할게요. 오늘의 경제 이슈입니다. 먼저 코스피가 무려 3년 6개월 만에 종가 기준 3,000선을 돌파하며 3,021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이른바 이재명 랠리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정책 기대감이 시장에 반영되고 있으며 외국인의 대규모 순매수세도 강하게 유입되고 있습니다. 다음 목표는 3,400선이라는 전망까지 제기됩니다. 두 번째 이슈는 이재명 정부의 대규모 부채 탕감 정책입니다. 하지만 빚 열심히 갚은 사람만 손해 라는 비판이 나올 만큼 형평성 논란이 거셉니다. 도덕적 해이 문제가 금융시장 신뢰에 미묘한 불신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미분양 아파트 1만 호를 정부가 직접 매입한다는 소식입니다. 분양가의 절반 가격에 사들여서 건설사 리스크를 줄이고 전세시장 안정화도 기대된다는 평가입니다. 네 번째, 외국인 자금 5조 5천억 원이 국내 증시로 유입됐습니다. 반도체, 금융, 에너지 중심으로 매수세가 집중되고 있으며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기대감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7월 9일 미국과의 관세 협상 시한이 다가오고 있지만 우리 측 경제 수장이 아직 공석이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책 불확실성은 시장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정치 이슈입니다. 가장 큰 논란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입니다. 과거 논문에서 탈북자를 배반자로 표현한 것이 알려지면서 야당이 즉각 사퇴를 요구하고 있고 여야 간 충돌이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정점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여야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해 관저 오찬 회동을 진행했습니다. 소통 행보를 보이며 추경 협상, 원구성 문제 해결을 시도했지만 야당의 반발 기류가 여전해 실질적인 합의까지는 갈 길이 멉니다. 정청래 의원과 박찬대 전 원내대표가 민주당 당권 경쟁에 본격 돌입하며 친명계 중심의 양강 구도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호남 표심과 계파 싸움이 핵심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국민의힘은 당내 혁신안이 표류하면서 오히려 김민석 청문회와 원구성 문제를 매개로 대어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리더십 공백이 장기화되면 반전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당시 극우 성향 교육단체인 리박스쿨에 대한 암묵적 지원 의혹을 제기하며 수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교육 정책 또한 정치적 논쟁 속으로 휘말리고 있습니다. IT와 과학 분야 주요 뉴스입니다. 먼저 최근 SNS나 커뮤니티에서 클릭도 안 했는데 쿠팡으로 강제 이동된다는 이른바 납치 광고에 대한 불만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쿠팡을 상대로 사실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온라인 광고 시장 전반에 긴장감이 돌고 있습니다. 정부는 인공지능 산업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본격 육성하기 위해 대통령실에 AI 미래기획수석을 신설했습니다. 초대 수석으로는 카이스트 하정우 교수가 임명됐고 관련 검색어가 포털 실시간 검색어 1위를 기록할 정도로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반면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 아마존, 인텔 등에서 수만 명 규모의 감원이 단행됐습니다. AI 도입과 업무 자동화로 사무직 일자리가 대체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내에서는 환경 이슈와 기술 혁신이 결합된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플라스틱을 활용해 폐수 속 금과 팔라듐 같은 귀금속을 회수할 수 있는 친환경 소재가 국내 연구진에 의해 개발되었습니다. 한편 애플은 쓰일 기능을 과장 광고했다는 이유로 미국에서 소비자 집단 소송에 직면했습니다. AI 신뢰성과 과장 마케팅 문제는 앞으로 빅테크 기업 전반에 걸쳐 주요 리스크가 될 수 있습니다. 사회면 이슈도 정리해드립니다. 먼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3대 특검이 본격 가동됐습니다. 대면 조사와 체포영장 발부 가능성까지 거론되며 전국의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부산에서는 여고생 3명이 한 아파트 화단에서 숨진 채 발견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정신건강 문제와 시스템 개인 미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군복무 중인 남성들이 개에게 수백 발의 비비탄을 쏘는 학대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반응이 궁금했다. 능가해자 진술이 공개되며 사회적 공분이 극에 달했고 온라인상에서 신상공개 논란도 불붙고 있습니다. 또한 아시아나 여객기가 이륙 후 한쪽 엔진에서 불꽃이 발생해 인천공항으로 회항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연이은 항공 결함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안전점검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스토킹 범죄가 또 일어났습니다. 접근금지 명령이 끝난 지 일주일 만에 60대 남성이 아내를 찾아가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스토킹 보호 시스템의 실효성 부족이 다시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이 B-2 스텔스 폭격기를 괌에 배치하면서 이란 핵시설 타격 가능성이 본격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군사 옵션을 검토 중이라는 정황과 맞물려 실전 준비 수위에 가까워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더는 기다릴 수 없다며 미국 없이도 이란 포로도 핵시설을 독자적으로 타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동에서의 핵충돌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파키스탄으로부터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을 받는 한편 동맹국들의 방위비 분담을 압박하며 외교 마찰도 일으키고 있습니다. 강한 미국이라는 구호와 함께 외교 리스크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란의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가 모사드의 암살 위협을 피해 은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정권 안정성과 이란 내부 체제 위기가 커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은 서방 동맹국의 국방비 분담을 요청하며 GDP의 0.25% 지원을 요구했습니다. 전쟁의 장기화로 서방의 재정적 피로가 심화되고 있으며 연대 유지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이상입니다.